제가 1년 전에 제가 작업을 했던 저의 프로젝트를 보여드릴까 해요. 제가 1년 전에 무슨 작업을 했냐면 보이세요? 짜잔, 땅바닥 작업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집을 샀을 때 2층은 카페트였어요. 뭐 카페트가 별로 좋진 않아요. 한국인 입장에서 좀 더럽잖아요. 카페트를 바꾸고 싶어도 그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제꼈어요. 그러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이제 몰랐는데 저는 알레르기가 없어서 모르지만 제레미도 그렇고 제 주변에 미국 사람들은 알레르기가 심해요. 근데 우리 새도 알레르기를 닮은 거예요. 우리 제레미를 닮아서 카페트 먼지만 맡아도 켈록켈록거리고 1년 내내 코가 꽉 막혀 있었어요. 물론 고양이 털 알레르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얘기 듣고 우리 고양이들은 2층에서 살다가 전부 다 아래층에서 이제 살고 사람들은 위층에서 살고 이렇게 분류를 시켜놓긴 했지만 문제는 카페트예요. 카페트를 청소기를 돌리잖아. 그럼 저희는 그 전에는 다이슨을 안 썼어요. 되게 큰 통에 그 대용량 그 청소기를 썼는데 이게 꽉 찼어요. 위층만 해도 먼지가 그렇게 많은 거야. 매일매일 돌려도. 그 당시 저는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제레미가 사고치기 전이어가지고 돈적으로 사고치기 전이어가지고 저는 우리 새를 돌보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바큐 클리너를 해도 이게 먼지가 많고 애가 계속 코가 막히니까 이게 커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거야. 콧물 막히고 콧물 나고 기침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아래층은 돌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고양이들이 아래층에 있는데도 새가 아래층에서 놀 때는 콧물이 안 막혀요. 고양이 털보다 그러니까 이 카페트 먼지가 더 애한테는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애가 키가 작고 처음에는 기어다니고 뭐 이렇게 좀 저벅저벅하고 하니까 애기가 작으니까 이게 자꾸 코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저히 참다가 안 돼가지고 카페트를 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업자를 불렀어요. 업자를 불렀더니 세상에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여기 미국 사시면 알겠지만 특히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사시면 알겠지만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일례로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 그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뚜러뽕을 불렀어요. 뚜러뽕 알죠? 그 하수구 처리하시는 분 3,000불 달래요. 물론 이거는 부르는 사람마다 값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명 불러봐야 돼요. 뭐 멕시칸 이민자들 중에 불법 체류자들은 더 싸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 불러드리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견적을 잡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하냐면 인건비만 8,000불을 달래요. 인건비만. 이 위층만 까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말을 드렸죠. 지금이라면 제가 직업이 있으니까 그거 씨발 그까짓 거 하고 돈을 냈을 텐데 그 당시엔 제가 직업이 없고 제레미가 돈을 벌고 저희가 다 제레미의 돈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쪼들쪼들해서 그 돈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림의 떡인 거죠. 하고 싶은데 그림의 떡.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보자 내가. 아이씨 내 집인데. 솔직히 이게 내 집이거든요. 렌트한 것도 아니고 내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망하면 내가 다 껴안지 뭐. 이러고선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내 집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유튜브 보고 한참 공부했어요. 유튜브 갖고 한참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맨날 공부하고 받아 적고 저는 진짜 이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받아 적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홈데포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재료 같은 거 땡스기빙 같은데 되게 싸게 팔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 가가지고 뭐 싸라고 해가지고 뭐 토업 전기 토업 뭐 그리고 틱틱틱틱 그 네일건 뭐 이렇게 그 이것저것 장비를 진짜 많이 사놨어요. 야금 모아가지고 거의 반년을 준비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선 제가 제레미한테 정확히 4일 휴가를 내라고 했어요. 4일 휴가 4일 동안 다 했어요. 이거를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한 거에 대한 거를 제가 그 당시 유튜브를 하진 않았지만 그 블로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 해보는 거죠. 이 작업은 제가 유튜브를 갖고 공부를 했지만 처음 뜯고 처음 인스톨레이션을 하는 거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이걸 다 레코딩을 남겼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솔직히 저처럼 기본 일반 사람이 충분히 뜯고 고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작업 남편하고 하다가 정말 많이 싸웠어요. 물론 제레미는 대드는 게 아니지만 제가 많이 실망해서 많이 싸웠어요. 남자가 뭐 하나도 몰라. 아니 못질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일건 갖고 사다 줬는데도 네일건도 못하고 못질도 하고 네일건도 하고 제가 90%를 다 해야 했어요. 여자인 제가. 뭐 어쩌겠어요. 남편이 너무 샌님인걸. 그래서 제레미는 뭘 했냐? 제일 쉬운 거. 그 싸하는 거. 윙, 윙, 윙. 그 테이블 싸인데,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나무 놓고 그냥 밀기만 하면 돼요. 그거 시켰어.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삐뚤하게 잘라가지고, 여러분 이거 나무 한 판이, 이거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나무 6개 들어놓고 제가 50달러인가 그랬거든요. 55달러? 그러면 이게 거의 한 판에 거의 나무 5개인가 6개 들어놓고 50불 60불 했으니까 이게 거의 한 판에 10,000원인 거예요. 10불. 근데 그거를 막 쌍놈 새끼가 이렇게 막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삐뚤고 막 그거 하나 날릴 때마다 제가 막 눈물이 나고 비싼 건데 이게 뭐 아무튼 결국 다 끝냈어요. 다 끝내가지고 다행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게요. 이 작업의 처음은 베이스보드를 뜯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베이스보드를 안 뜯으려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일을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무조건 뜯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뜯어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인스톨이 돼요. 이거를 먼저 뜯기 위해서는 칼로 이렇게 위에를 그은 다음에 그 일자 드라이버 있죠? 그걸로 구멍을 이렇게 탁탁탁 내리 까가지고 틈을 벌린 다음에 지금 저렇게 보이는 그 J툴 있죠? 저걸 갖고 그 구멍에다가 넣은 다음에 망치로 탕탕탕 박아야 돼요. 그 틈에다가 넣어가지고. 근데 제가 저 때는 처음 하는 거여서 몰랐는데 쇠와 쇠가 부딪히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진짜 귀가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기가 어디냐면 엄마 방 저기 옷방인데 옷방만 저렇게 끄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샀어요. 고무로 된 해머가 있어요. 그걸 갖고 사가지고 하면은 소리도 덜 나고 잘 박혀요. 저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세게 박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뜯다 보면은 여러분이 힘으로 막 강제로 뜯으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베이스보드가 분질러져요. 이 베이스보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다 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돈으로 주고 살려면 이것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보드를 살살살살 뜯어야 돼요. 살살살 뜯어서 하나도 기스 하나도 안 나고 크랙 하나도 없게 뜯은 다음에 뜯고 나서는 뒷판에다가 숫자를 붙여요. 그리고 금방 뜯은 그 벽에다가도 숫자를 써요. 그 다음에 그 숫자대로 나중에 인스톨을 다시 하면 돼요. 이거를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기억을 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숫자를 안 적잖아요. 그럼 이 보드가 어디에 벽에 나온 보드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설치가 이거를 다 뜯은 다음에 무조건 숫자를 보드 뒤에다가도 쓰고 그 옆에 벽에다가도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네일이 박혀 있어가지고 뜯을 때 이 네일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요. 저 그래서 손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살살 이거를 살살 위아래도 흔들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살살 빼야 돼. 살살. 그리고 다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것 봐. 날카롭잖아요.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보드를 뜯은 다음에 무조건 이 날카로운 네일은 이렇게 다 뜯어줘야 돼요. 요령 보세요. 이렇게 잡고 꺾어가지고 뽑기만 하면 돼요. 이걸 다 하신 다음에는 보드를 방에 있는 전체 보드를 다 뜯으면은 그 다음에 카페트를 뜯을 수 있어요. 카페트 할 때도 칼날로 이렇게 틀을 잡은 다음에 쫙 뜯어내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접어서 버리시면 돼요. 이거를 다 하고 나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카페트 고정하는 저 네일이 있어요. 저 네일을 다 뜯어내야 돼요, 여러분. 저 판을. 저것도 마찬가지고 J툴 저거 갖고 탕탕탕 쳐가지고 틈을 만든 다음에 위로 착 들어 올려요. 탁 들어 올려요. 탁 들어 올린 다음에 저렇게 분질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이라서 처음에 분질렀는데 그 다음에 안 분질렀어요.
이거를 살살살 해서 살살 올리고 살살 올리고 툭툭 치고 살살 올리고 그러면 짝짝짝 펴져요.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니까 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잘못 뜯으면은 이 네일이 땅바닥에 붙은 채로 뜯겨요. 망치 뒷면 갖고 저 네일을 따로 뜯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소를 해야 돼요. 이 청소를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먼지만 흡입을 하는 게 아니라 글루 붙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뜯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렇게 언더레이먼트를 깔아야 돼요. 이거 굳이 비싼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게 금액 차이가 엄청나요, 여러분. 사실 나무를 좋은 걸 사시고 언더레이먼트는 좀 싼 거 써도 돼요, 여러분. 평소에 맞게 사가지고 저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우선 일반 박스 테이프 같이 고정하시면 돼요. 저렇게 쫙쫙. 저게 제가 산 거는 끝에 부분이 저렇게 양면 테이프 붙여 있는 거여서 좋은데 그 외에는 그냥 박스 테이프 해가지고 딱딱 붙이시면 돼요. 장판 깔듯이 깔면 돼요. 그냥 이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겹치지 않게. 겹치면은 그 높이가 달라져서 나무 깔 때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지 않고 겹치지 않게 깔아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야 돼요. 나무 자르는 거는 힘드시면은 남편한테 맡겨요. 그 자르는 건 쉬워요. 지금 일자부터는 이거 붙여야 되는데 제가 산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타닥타닥 붙일 수 있어요. 홈이 있어요. 근데 이걸 까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계단 모양으로 깔아야 돼요. 길게 깔고 그 다음에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저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재단할 때 중간 사이즈, 긴 사이즈, 짧은 사이즈 이렇게 세 개를 잘랐어요. 맨 처음에 세 개를 잡고 그 다음에 저렇게 깔아요. 그 다음엔 길게 길게 깔아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타닥 맞추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두꺼운 나무를 사서.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저렇게 탁탁탁 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처음에는 그냥 한 면을 통째로 탁탁탁 치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한 면에 그 마모가 돼버려요. 이렇게 탁탁탁 친 부분이. 그럼 안 되겠죠? 저거 사업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흠이 나 있어요. 이렇게 이음자 기역자 흠이 나 있는데 저렇게 탁탁 쳐버리면은 저기 망치를 맞은 부분이 네모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틈을 그 망치질을 할 때 그 위에 틈에다가 그 위에 틈에다가 검은색을 낀 다음에 그 다음에 탕탕탕 쳐야 돼요, 여러분. 전체를 치면 안 돼요. 그리고 타닥타닥 저렇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다음에는 저렇게 꼭 작업에 미스난 부분이 있어요. 저런 거는 틈을 어떻게 하냐면 우드 글루 갖고서 넣은 다음에 손으로 당겨가지고 쓱 슬라이드 해주면 돼요. 쓱. 뻑뻑해가지고 저는 손에다가 좀 찐찐이를 묻히고 그 다음에 잡아 당겼어요. 보세요. 한 번 더. 짠. 그죠? 저 위에 건 좀 닦아주면 돼요. 더러운 건 좀. 잘 붙어요. 더러운 부분은 쓱싹쓱싹. 딱 닦아줘. 색깔이 다른 부분은 나중에 다른 그 필러 있어요. 그거 갖고 메꾸시면 돼요. 필러 사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필러예요. 진짜 좋은 게 많아요. 이게 티가 팍 날 것 같은데 마르면 진짜 티가 퍽 안 나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잘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쓱쓱쓱 비비면 짜잔. 잘 몰라요.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좀 구멍 난 게 많아져요. 기스도 나고. 그래서 이 필러가 참 많이 유용했어요. 그 다음에 그 화장실하고 마루 연결하는 건데요. 이거는 티몰딩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인스톨을 해주시면 돼요. 인스톨 방법은 티몰딩 사면은 그 뒷면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요. 저희 거를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무엇을 애드를 했냐면 이 틈에다가 글루를 넣었어요. 무슨 글루냐면은 화장실 같은 거 틈 같은 거 메울 때 그 글루 같은 거 쓰잖아요.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 고무 같은 거 마르면 고무로 되는 거 그거를 여기다가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타닥하고 설치해주면 돼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그냥 보세요. 설치를 했더니 이게 떠요. 따닥따닥. 이게 탁 하고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냐면 나무의 높이와 그리고 저 바닥의 높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타닥하고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이거를 보고 다시 글루를 넣은 다음, 아까 그 말했던 고무를 바른 다음에 다시 했어요. 마무리는 이제 그 베이스보드를 다시 설치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번호대로 설치를 하라고. 번호대로 쓰라고. 그 번호대로 그거를 꼭꼭꼭 해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타닥타닥 붙여요. 이걸 다 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화장실에 쓰는 그 틈에 메꾸는 그 고무 같은 거 그걸 사가지고 화이트로 사셔가지고 이 틈을 다시 메꿔주면 돼요. 위에 틈을. 보이시죠? 저 위에 틈. 저걸 싹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짜잔,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4일 동안 남편이랑 둘이 깔았어요. 제레민 바깥에서 싸질하고 저는 이거 다 깔고 마지막에 베이스보드는 제레민한테 맡겼어요. 그렇게 했는데 몸살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새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코가 더 이상 안 막혀요. 알레르기도 확 줄었어요. 그리고 청소기를 돌려도 먼지가 많이 안 나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큰 마음을 먹고 했는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시고 하셔야 돼요.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시고 툴도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하세요. 마감도 잘 됐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